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자료 분석의 개요를 설명하고 평활법, 스무딩 메소드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개요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자료의 관찰값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사이 기후변화로 날씨의 변동이 심한데 날씨 데이터는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간대별 기온,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기온이나 월별 강수량 등과 같은 데이터는 많이 사용되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분기별 GDP, 월별 물가지수, 그리고 일별 종합주가지수 등 많은 데이터들이 시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자료에서 시간 간격은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관측해야 무언가 패턴을 파악하기 쉽고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제로 제 후배가 좋아했던 프로듀스 48의 구글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2023년 12월인데 아이브의 장원영님을 후배가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후배겠죠? 그 당시 장원영, 안유진 이분들이 데뷔한 프로그램이 프로듀스 48이었고 이 방송은 2018년에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죠. 검색량이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피크를 치고 있으며 그리고 검색량이 매주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의 피크치는 광고 단가를 매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의 관심도는 어떨까입니다. 관심도가 증가한다면 광고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시계열 예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분석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분석을 하며 이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니까요. 물론 예측은 확률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점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구간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측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심 값은 점 추정 값이 되며 이 점 추정 값을 모델이 구해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범위를 추가하여 구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중심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시계열 자료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해 예측, 포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분석은 제조업의 수요 관리와 재고 관리에 사용되며 프로세스 최적화나 시그널 모니터링 분석, 그리고 웹로그 분석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응용됩니다. 참고로 통계학 과목으로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하여 한 학기를 강의하는데 저도 미국 유학 중에 샤피로 교수님께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룬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수학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결국 미래 예측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체 투사 방법, 셀프 프로젝팅,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 자체만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변수들과 함께 시간도 하나의 원인으로 놓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자체 투사 방법은 자신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며 다른 원인들을 배제합니다. 최소의 데이터로 손쉽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 반면 외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분석은 자기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을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외부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모형 추정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예전에 수행한 과제 중에 삼성전자, 아니 코리아전자의 노트북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며 매년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때 내년도 노트북 월별 매출을 예측한다고 할 때 K전자의 매출액만 가지고 간단히 분석을 하면 이는 셀프 프로젝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경쟁사인 차이나전자가 갑자기 50% 차이나는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내년도 노트북 매출 예측에 반영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반영한다면 인과관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로서 수행한다면 반영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예측 하나, 그리고 반영한 예측 둘, 추가로 원래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마케팅 플랜 A, 그리고 혹시 모를 백업 플랜 B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수요 예측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를 근간으로 사용해 분석합니다. 참고로 여러 예측 방법들의 특성을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라면 주로 시계열 예측과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장에 나온 인과관계 분석 모델로는 주로 회귀 분석, 리그레션 방법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디시전 트리와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응용하여 단기적 예측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라고 하면 우수한 예측 결과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시계열 예측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예측하는 기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됩니다. F는 포캐스팅, 예측치가 되고 Y는 실제값이 되고 Y-F는 에라죠. 이 에라 값을 이용하여 예측 오차값을 구합니다. 민 에라, 오차 평균. 한 번은 많게, 한 번은 적게 추정되면 오차 평균이 0이 되어 사용이 곤란하고요. 이 민 에라, 오차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민 앱솔루트 에라, 절대 평균 오차, 민 스퀘어드 에라, 자승 오차의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에러스, 오차의 표준 편차 등이 사용되며 추가로 퍼센티지 에라, 오차의 백분율을 사용하는 민 퍼센티지 에라의 절대값을 사용한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라, 오차 백분율 절대값의 평균값이 사용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나왔던 수치형 평가지표입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시계열 예측표입니다. 예전에 혹은 시험을 볼 때는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값을 구했었죠.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계산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Y는 실제값이며 F는 예측값입니다. 다음은 평활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활을 하는 방법이 평활법일 텐데요. 평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평활이란 평평하고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평평할 평에 미끄러울 활을 씁니다. 저도 한자를 많이 쓰던 세대가 아니라서
영어로 스무딩 이런 말이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다 이런 표현처럼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통계학과 이미지 프로세스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매끈하게 평활해주는 걸까요? 미끈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중요한 패턴을 파악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데이터가 노이즈로 인해 삐쭉빼쭉하게 나온다는 것이 되고 평화를 통해 디노이징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활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이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비교적 간단한 시계열 분석 기법의 하나로 최근 n개 관측값의 단순 평균값을 다음 기간의 예측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라 해서 시간이 이동하면서 평균을 구하는 윈도우 구간도 같이 이동합니다. 윈도우 사이즈, 즉 이동평균의 관측값 개수는 이동평균법의 팩토가 되는데 불규칙 패턴이 크면 n이 커지고 불규칙 패턴이 작으면 n이 작아도 됩니다. 관측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단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 가중치를 다르게 주면 가중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예로는 주식 차트의 이동평균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이라 하여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이동평균법으로 평활된 데이터를 차트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초록색 선이 5일 평균선, 빨간 선이 20일 평균선, 그리고 파란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평활의 윈도우가 커서 관측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이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 n이 작아지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중이동평균법은 관측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이동평균법입니다. 단순 이동평균법과 계산하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단순 이동평균법은 관측값들의 n분의 1이라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반면에 가중이동평균법은 관측값들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이기 때문에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합니다. 이 방법은 대개 최근 관측값에 더 많은 비중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가중이동평균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오는 지수평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Method는 과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면서 최근의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가중치를 지수적으로 주기 때문에 지수가중 이동평균 평활법,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라고 불립니다. 지수평활법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파동이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지수평활 개수를 의미하며 알파 값이 클수록 현 시점의 실제 값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고 과거 값의 페이드 아웃이 빨라집니다. 해서 불규칙 변동이 큰 변동의 경우는 알파 값을 작게 하여 변동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불규칙 변동이 작은 경우는 알파 값을 크게 적용하여 실제 값을 많이 반영합니다. 지수평활법을 활용한 예측에 대하여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값이 0.1인 경우, 0.5인 경우, 그리고 0.9인 경우에 대하여 지수평활법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네모는 관측값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앞서 이동평균과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이동평균선이 안정적이었는데 지수평활법에서는
알파 값이 작을수록 더 안정적인 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 값이 크면 직전 실제 값을 더 많이 반영하며 진부족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알파 값이 작으면 과거 값에 비중을 더 주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계산 사례입니다. 실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계산되는 절차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같은 표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지수평활의 초기값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초기값은 처음 n개의 관측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합니다. 해서 예제에서 보면 알파가 0.1, 주기가 7인 경우 처음 7개의 값을 평균하여 EWMA의 초기값으로 사용합니다. 예제에서는 처음 7개의 값의 평균인 99421이 EWMA의 초기값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7이 사용된 이유는 아마도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즉, 처음 6개 관측값에 대해서는 EWMA 값이 계산되지 않고 7번째 값부터 F값이 계산되며 이후 수식에 의해 다음 F값이 계산됩니다. 이 FT 값은 다음 시간의 관측값 ZT에 대한 예측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중지수평활과 삼중지수평활과 같은 다중지수평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수평활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다중지수평활법입니다. 이중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을 한 번 한 데이터를 다시 지수평활하는 방법으로 두 번 하는 거죠. 단수지수평활법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중지수평활법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삼중지수평활법은 계절성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중지수평활법은 제안한 수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홀트 윈터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적 봐도 좀 복잡하죠? 여튼 통계 솔루션이 이 값들을 계산해 주니 우리는 결과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중지수평활은 추세를 반영하고 삼중지수평활은 계절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중지수평활을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렌드와 주기성을 가지는 검은 선과 같은 데이터로부터 파란색 라인과 같은 예측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홀트 윈터스 방법으로 예측값을 구한 예제입니다. 참고로 구름대는 실내 구간입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브라이틱스에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브라이틱스에는 EWMA 함수를 사용하여 지수평활법을 수행합니다. 몇 개의 옵션이 있는데 피리어드 넘버에는 초기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주기를 입력하고 레이셔 타입은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커스텀 레이셔에 알파 값을 넣으면 됩니다. 옵션으로 와일드 레이셔가 있는데 이는 평활지수 알파 값을 주기 n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커스텀 레이셔가 블랭크로 있을 때 사용되며 와일드가 false이면 n 플러스 1분의 2, 와일드가 참이면 n분의 1 값이 레이셔로 사용됩니다. 실습입니다. EWMA 방법을 사용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평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촌역 부근의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EWMA를 이용하여 평활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7이고 알파 값은 0.1입니다. 그런데 0.9로 평활한 값과의 차이값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0.9인 경우에 대해서도 EWMA 값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될 튜토리얼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해와 EWMA입니다. 튜토리얼과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고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실습 11번 EWMA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데이터는 3일 PY 메트로 신촌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스트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라인 차트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값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YYMMDD 이렇게 스트링으로 돼 있어도 소팅이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습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죠. 그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WMA 함수를 쓰는 거죠. EWMA 함수 써서 요거 이름을 바꾼 거고요. edit 펑션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inOut이라고 하는 토행량에 대해서 자, 피리오드 넘버 7일이죠. 7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이셔 놓고 여기 0.9로 알파를 0.9로 해서 이렇게 inOut, EWMA 값을 구하라는 거죠. EWMA 값을 구했고요. 처음에 6개는 값이 없고 7번째부터 이제 값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쑥 해서 이제 값이 끝까지 406개가 이렇게 486개로 값이 나온 거죠. 자, 일주일에 7이라는 거는 아까 그래프에도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7일 자리에 이 주기가 있어요. 여기 줌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줄여서 한번 볼게요. 줌을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도 뭐 평일이 자 이렇게 2017년 9월 17일이죠. 가장 적죠.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24일이죠. 그러니까 17일, 24일, 7일 차이죠. 그 다음에 아마 21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일주일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주기를 7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EWMA 이번에는 0.1로 해서 이거는 뭐 민감하지 않은 레이쇼죠. 0.1 아까 0.9는 민감한 거고 값을 구해봤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의 값을 구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ind row column이라는 함수를 써서 둘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칼럼과 칼럼을 놔야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둘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EWMA 값도 이렇게 inout EWMA first, inout EWMA 아마 second로 나왔을 거예요. 자, second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날짜를 찾으라 그랬죠? 날짜를 보니까 2017년 9월 1일이더라고요. 2017년 9월 1일. 그래서 9월 1일로 해서 필터를 했습니다. 교재에서는 뭐 SQL로 했는데요. SQL 잘하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 저처럼 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2017년 9월 1일을 뽑은 다음에 그럼 이제 칼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칼럼을 써가지고 add 펑션 컬럼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abs inout ewma first, inout ewma second 하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맨 끝에 값이 나옵니다. 디퍼런스 값은 15789.54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값을 어떻게 쓰라고 그랬나요? 소수점 아래 버림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5789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 실습 마칩니다.